이번 시간에도 앞전의 시간에 이어서 성명에 사용하면 좀 불리한 글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의 시간은 이제 범후자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번 시간에는 이어서 계집 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는 이름 중에 이제 시대의 어떤 흐름, 시대의 어쩌면 유행에 따라서 뭐 희자, 즉 여자들의 이름에 희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습니다. 물론 희자도 이제 다른 글자가 있지만 유독 또 계집 희자를 쓴 그 유행이 말하자면 그 일제의 잔재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희자가 과연 이제 한번 뜻을 한번 좀 뒤집어 보면, 이 계집희자의 속에는 여자를 플러스 신하, 여기 여자죠, 이건 신하들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얘기고 지난 역사 속의 얘기라고는 하지만, 여자들은 재산으로 그냥 간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동등권이 아니라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들은 부속품으로 그냥 재산으로 생각했으면 재산. 말하자면 뭐 노동력이나 아니면 아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속거리의 재산으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뭐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성분들에게 몽둥이 맞을 얘기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이면서 여성의 그 올바름을 알아줄 수가 없는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과거 역사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팔게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말하자면 어른들한테 상납하는 물건도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든 고을과 고을이 전쟁을 하든 누군가는 싸움을 붙으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기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동네를 딱 점령하고 여자들을 싹 모아가지고, 젊은 여자들, 나이 먹은 여자들, 또 일 못하는 할머니들 싹 한쪽으로 몰아놓고, 좀 젊고 싱싱하고 좀 이쁜 여자들은 싹 뽑아내가지고 그 전쟁에 참가한 장군이 밑에 부장들에게 선물로 준 거 아니에요? 야, 너 이거 데리고 와, 네 거야. 너 이거 데리고 와, 네 거야.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그 글자가 그대로 있잖아요. 여자가 신하들에게 주는 여자가 희예요, 희. 희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선물로 신하들에게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이름에 쓴다면 좀 불리하겠죠. 상대에게 무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물건 취급하니까, 사람 취급해주는 게 아니라 물건 취급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등과 이 풍요와 안정감, 이거 수천 수만 년의 인간 역사에서 요 시대 외에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요것은 더 이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정말 여성들로서도 또 그렇고 남자들로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과 행복함은 물론 윗대의 어른들이 고생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즐기고 있는 것이지만 정말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나라,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는 감히 얘기합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러한 행복과 안정된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남녀 모든 사람들, 백성들, 예,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 그러나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동등하게. 그러나 과거에는 어땠어요? 머리가 끝없어요. 50년 전, 100년 전만 가도 여자들은 남자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어떤 시대에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움직였지 여자가 주로 나와서 행세하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계집 희자를 쓰면 불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남녀가 동등한데 지금이야 그렇죠. 지금이야.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래요? 지금의 우리가 이 시대의 안락함이나 행복함이나 평등을 남녀 평등의 세상을 만든 이것을 오래오래 가져가려면은 남자들의 희생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성들의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자들이 자기 희생하려고 그러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풍요로운 시대가 100년 갈 것을 여성들이, 남성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것에 의해서 기간이 삭감이 되겠죠? 예, 분명히 삭감될 거라고 봅니다. 300년 갈 것은 200년 갈 것이고, 100년 갈 것은 한 50년 갈 것이고, 예, 그렇게 삭감되겠죠. 왜? 어느 한쪽에 기회를 줬는데 자신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자신들이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과거 100년 전만 해도 값도 안 쳐주던 시대 생각하면 지금 남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하고, 예, 많이 여성들을 좀 후하게 점수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될 텐데 여성들이 많이 인지를 못하고 더 달라는 거,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면 그 평화는 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계집 희자가 들어가면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는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값을 안 쳐준다. 값을 안 쳐주기 때문에 계집 희자의 이름을 달면은 썩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좋을 호자입니다. 우리가 좋다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여기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참 둘이 품고 있으니 남녀가 서로 호각을 서로 이렇게 서로 보고 마주보고 아니면 또 안고 있으면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좋다. 즉 어느 일면에 보면 어머니인 여자가 자식을 안고 있으니 참 좋지 않느냐라는 또 뜻도 되겠죠. 그러나 꼭 여자가 품고 있는 것이 아들만이겠느냐? 남자라고 하는 자식이라면은 서로의 이성만이 품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러니 세상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이전에 항상 좋아하는 것, 남녀가 함께 있는 것만이 좋은 것이냐라고 볼 때에는 그렇지만도 않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항상 그렇잖아요. 세상은 항상 좋은 것만 있겠어요? 나쁜 것도 있고 때로는
좀 손해볼 것도 있고, 불쾌할 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감정들에 의해서, 때때의 그 변화에 의해서 있는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내가 지금 상대를 안고 있으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일이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들여다보면은, 아, 그때 그 시절이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구나를 할 수도 있겠죠. 왜? 때가 변함에 의해서. 모든 것은 때의 일인데, 때가 변함에 의해서 모든 사회 정의가 달라지죠. 네, 달라집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이런 것이 불과 뭐 이제 참 한 50년 근간의 일인데 너무 많이 변했어요. 우리 참 아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지고 좋아져서요. 눈이 휘둥그레 됩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뭐, 참, 이 시내 중심가로 가면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한글이 있는데, 한글의 간판들은 거의 못 보고, 그냥 전부 다 외국에서 빌려 그 글들로 가지고 그냥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것 하나가 좀 저로서는 불만이죠. 아, 왜 우리가 우리의 좋은 글들도 많은데, 왜 굳이 외국의 글만으로 그냥 온통 도배를 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편리하라고, 예, 편리하게 놀다 가라고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다워야 할 텐데, 예, 그렇지 못함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호자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호자도 때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한때는 받겠지만, 또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 싫어하거나 또 반목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 있는 그림이 성명의 사용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순할 순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할 순자를 쓰고 있는 그 분들이 많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뭐 순자 돌림으로 순자, 순님이, 순녀, 순예 뭐 아주 많습니다. 순남이, 순옥이 아주 많아요. 예. 그 순자가 이제 말하자면 순하다. 참 순하다. 얼마만큼 순한가. 그것을 한번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천자죠. 내천자. 이건 내천자고, 이건 목항자입니다. 목항. 우리가 항정살, 항목할 때 여기 목항이죠. 그러니까 내가의 모가지를 처박아도 순종하는, 그렇잖아요. 내가의 이 목을 끌어다 갖다 내가에 집어넣어도 순종하는 글이 이 순할 순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을 위압하고 억압하는 글자입니까, 이게? 너는 순해야 돼 하는 그 순자가 내가 너를 모가지를 끌어다 내가에다 갖다 대가리를 박아도 순종해야 돼 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런 글자가 이 순할 순자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 글이 사람에게 얼마나 치욕이고 모욕이고 부끄러움이겠어요. 글이란 자원이란 글의 뜻이 있는데, 순할 순자는 순하다를 표현하는 말인데, 순하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냇가에 목항자예요. 냇가에 가서 모가지를 끌어다 박아도 반항하지 말고 순응해라, 순종해라, 이런 뜻이 있는 글자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사람들을 모욕하는 글이겠어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예, 순할 순자를 품고 있는 그 뜻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온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누구라도
한번 생각을 뒤집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하다는 것이 얼마만큼 순해야 되는 것인가. 예. 하여간 우리가 이름자에 많이 쓴 이름입니다. 내 윗대나 또 내 밑에나 시대적으로 이제 순할 순자, 좀 계집 여자라든가 계집 휘자라든가 이런 글을 아들 자자라든가 많이 쓰는 것들이 좀 불리하다. 그런 것을 이름에 쓸 때에는 불리하다. 그 뭐 쓰고 싶은 사람 쓰십시오. 그 마음대로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글을 풀어서 보니까 이런 글자는 조금 좀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뭐 어느 글을 쓰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겠죠. 이러한 그 글의 자원, 뜻이 있으니 이러면은 조금 쓰는데 좀 참고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때때의 변화와 그 변화에 의해를 잘 타고 넘는 영웅들,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참 일제의 식민지의 그 시간을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도 우리나라가 또 좌우 진영의 어떤 그 소용돌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 소용돌이를 또 한바탕 또 치고 넘어가는 세월에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딱 정리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반공을 국시로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아주 국가의 아주 제1의 목표로 두고 이제 말하자면 정치를 하는 바람에 이 좌파들이 좀 싹 또 사라지지요. 그런데 그 시들이 결코 사라졌겠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영웅이라는 것은요, 반공을 잘 해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사심이 없었어요. 사심이. 내가 이러저래서 나만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소소하게 본 점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권인들의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방송이나 보고 보더라도 정말 사리사욕이 없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정신은 그랬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는 해야 된다. 통일을, 완전한 통일을.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에까지도 김일성한테까지도 갔다 오죠. 남북 대표자 회의 한번 하자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갔다 오는데 뭐 결과도 없죠. 뭐 왜? 이미 정해진 판 위에서 노는 정치는 그 판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겠다고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큰 소리 떠들고 있는데 참 지금 보면은요, 덜 익은 말하던 수박밭이나 아니면 덜 익은 호박밭이 판을 치는 세상 같아요. 덜 익은 호박은 호박 나름대로 삶아먹기라도 찌개라도 끓이고 해먹을 수 있는데 덜 익은 수박밭에는 누가 그 수박 따먹겠어요? 그래도 자기만 잘났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면 세상은 결코 그 사람이 온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김구 대통령이, 김구 전 주석이 그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껍데기 간판 하나 짊어지고 그 많은 세월 고통하시면서 지냈는데 이 땅에 들어올 때는 대접해 줬습니까? 우리가? 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수반으로 해서 그분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셨어요? 개인장으로 들어왔어요. 개인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웅을 몰라보는 처사에 있습니까? 영웅. 영웅이 된 사람이 나 영웅이요 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친놈이죠? 이름이 영웅이라고 해서 영웅이 되는 겁니까? 그 미친놈이죠 그게? 영웅은 제할 일 제때 하면서 묵묵히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때때의 인물들이 우리는 김구 선생님과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정경 씨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내 생애 100년 역사에서 이 땅을 일굴 영웅들이 아니냐. 우리가 누구나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를 우리는 어릴 적에 수도 없이 들었어요. 네. 잘 산다는 거. 네. 잘 살아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잘 사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걸 실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부 고속도로를 뚫을 때에 야당 대표인 김대중과 김영삼, 나중에 두 분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만은, 정부 고속도로 뚫을 때 머리 깎고 삭발하고 단시투쟁하고 별일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냐?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나라의 예산이 적을 때 그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나 야당에서 생각할 때, 그 길은 나야 돼. 해서 찬성해 줬더라면 얼마나 지금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시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한 30년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 해 먹죠. 두 분 다. 근데 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은 하나라는 그 정신을 지닌 1930년대에서 50년대의 영웅인 김구 선생님이 있었고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30년의 세월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 중흥의 역사를 쓰자고 하는 그런 영웅의 시대가 있었고 9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30년 그 기간에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정신으로 이 땅을 일구고 가꾼 정정씨의 회장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30년을 한 세대의 얘기로 본다면 김구 선생님이나 정정씨는 온 당에 30년의 일을 하고 가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60년대, 70년대하고 80년대까지 일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79년에 말하자면 11.19 사태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가 못다한 일을 10년의 그 발전의 영웅의 그 발자국을 따라야 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분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추대를 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정치판이 워낙 남자들의 판인지라 그도 역시 꽃을 못 피우고 그냥 중간에 탄핵되는 결과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고 더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시기의 10년을 잃어버리고 말하자면 세 분의 영웅의 시대가 80년의 시대입니다. 90년의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누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영웅이 와야 또 우리 세상을 바꾸면서 뭔가에 또 일을 할 텐데 과연 누가 올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리사욕이 없어야 됩니다. 사리사욕.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느 정당의 소속이다, 어느 단체의 소속이다. 이 단체의 소속으로 인해서 나오지만 그 단체만을 이해하고 그 정당만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 영웅이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적당이란 말을 쓰는 사람한테는 영웅이란 칭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당이란 단어를 쓴다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없는 것은 적당히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는 영웅이 될 수가 없죠. 영웅은요, 영웅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남이 뭐라고 욕을 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꿋꿋이 나갑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다 영웅입니다. 영웅이고 세상에서 빼어난 하나의 존재라면 오로지 하나의 자신의 존재가 있는 것인데 다들 영웅의 어떤 큰 뜻은 품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은 때를 읽지 못해서 내가 나가야 될 자리냐 들어와야 될 자리냐 지금부터 한 15년 한 2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나랑 같이 학교 다닌 동창 중에 서독 간호사로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말하자면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 박사 학위를 뭐 3개인가를 딴 그 여자 동창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와서 이제 참 출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스님 생활 한다고 하니까 언젠가 와서 이제 서로 차를 마시고 점심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한국에 말하자면 이제 어느 단체에서 콜을 받았다 그래요. 콜. 좀 와주십시오. 좀 부탁을 한 거죠. 독일에서 유명한 박사고 이제 말하자면 대학 교수니까. 그래서 이제 온 김에 이제 나를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 정치의 그 어떤 거기에 참여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묻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참 앞에 나서면 누구 하나라도 흠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의 결점은 그 사람은 자신을 죽일 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다시 돌아가서 네 할 일 해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해요. 당시에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주 그냥 뭐 선풍적으로 아주 그냥 그 사람을 막 그냥 참 뭐가 돼도 될 것만큼 막 붐이 일었던 시대였는데 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 좋고 똑똑하고 과거의 이력도 너무너무 국민들 위해서 참 헌신하고 뭐 모든 것이 좋은데 딱 하나 그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 밑에 가서 하면 안 된다. 너는 너대로 깨끗하게 학자로서 생을 마쳐야 된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후로도 이제 한 2번의 통화는 있었으나, 세월이 가면 서로 잊혀졌는데, 지금도 어떻게 지내지도 모르죠, 이제. 그 마찬가지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참, 그 친구는 독일로 돌아갔는데, 모르겠어요. 내 말을 얼마만큼, 깊이 생각했는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치인은요, 자신이 죽을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곳을 찾아가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못해요.
죽는 희능만 적당히 내는 사람은 그건 온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정치인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넌 그 밑에서 하지 말라. 너 괜히 네 이름 속자 망가진다. 그래서 보냈어요. 내가 좀 엉뚱한 얘기가 되는데, 영웅이라는 때에 가리지 않고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리고 버린다고 해서 뭐 죽는다든가 자살한다든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며 자기의 소신을 내놓고 생사를 묻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